예, 저희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정책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이천 친농연, 이천 출하회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녀분들 두 분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농장을 짓고 계시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매출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과거에 하셨던 품목들 뭐 토양 관리하는 거 유기농으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이제 쭉 농장 한 바퀴 이제 보시고 여기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깔개도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친환경 농업연합회 문종욱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종욱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제 소개는 대략 했고, 저는 전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 귀농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해서 대략 한 3년 정도 후부터 이제 친환경 무농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 인증을 받은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농사 짓고 시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농업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기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에 이제 경매 쪽도 이제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우리 견학원 차인가요? 제가 정리할게요. 예. 농장 소개해 주시면. 예. 그 제가 지금 여기 그 유기 인증 받은 필지가 대략 한 4,200평 정도 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동수는 여기부터 해서 이쪽 20동까지 총 20동입니다. 이렇게 총 20동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학교 급식에 5개 품목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양배추, 그리고 이제 생강, 참외, 그리고 저 작년까지 대파까지, 올 봄까지 대파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대파 품목을 빼고, 다른 품목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피망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품목 5개, 기본적으로 5개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5개는, 기본적으로 다 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식물 종을 분류할 때, 과를 중요시해서 분류를 하는데, 전부 다 다른 과로 해서 5개 품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시기적으로 아무리 시설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가온을 하지 않고 이제 수막까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겨울 품목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배추가 한 동 있고 나머지는 다 시금치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제 내년 이제 작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시금치밖에 안 보이실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얘기는 한번 기본적으로 농장, 어떻게 지금 생육 상태가 어떤지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요 안에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다른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부터 여기 20번까지 돼 있으니까 저쪽 끝에가 1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을 안 열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빈 밭이든가 로타리만 쳐놓은 밭이든가 아니면 파종한 지 며칠 안 돼서 그거는 어차피 보나마나 한 거는 거의 제가 이게 문을 안 열고 급하게 지금 제가 열다 보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데만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같이 끌고 다닌다고? 네. 자, 이제 따라오세요. 농장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인데?
가면서 이쪽에 가지 말까? 가면 그렇구나. 딱 보기 나쁜, 다 이게 묻어놓는 시기에. 지금 딱 교육하기 좋은 시기라. 그렇게 가지 마요. 아, 그래요? 쭉 훑어. 8번 그쪽으로 가서. 시금치가 잘 됐어요, 그죠? 기계로 파종하는 거죠? 예. 파종기로 파종을 했습니다. 참 궁금한 게 예. 풀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요. 풀 다 손으로 맺죠. 가만있자.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앞쪽 오시면 지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시금치를 심는데 저는 이제 계약 재배해서 매달 있기 때문에 요 주기적으로 해서 그 계약량에 맞춰서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필지별로 관리를 하는데 이 시설 농가들은 필지별이 아니고 하우스 동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동별로 다 들어가는 작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토양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각 동마다 그 토양 검정 매년 해서 이제 시료 처방서 매년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작기가 여러 번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심었는지 계속 헷갈려요. 이제 동마다 막 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매집으로 써놔가지고 시금치를 언제 심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관리해서 언제쯤 수확이 되겠다 하는 이제 계산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는 거죠. 요 밭을 다니면서. 그래서 요거 이제 9월 6일 날 한 거는 이제 수확이 됐고 그러니까 11월 8일 날 여기 파종을 한 겁니다. 파종을 해서 중간에 이제 물도 주고 안에 있는 풀도 메고 해서 지금 요 11월 8일이니까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날씨 겨울 시기면 앞으로 거의 한 달 정도면 수확이 되겠다. 뭐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마다 좀 세분화해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노트를 하나씩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뭐 비가 온다든가 안에가 습하든가 막 그러면 좀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보다는 별도로 뭐 그런 거 일지는 별도로 쓰더라도 여기서 현장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날짜만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 안 나요? 풀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풀을 맺습니다. 풀을 메고 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배 기간이 길어야 한 2달 뭐 그 안팎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풀을 맨 상태거든요. 중간에 풀 한번 메고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또 풀들이 크잖아요. 빠졌던 풀들이 작았던 게 크고 그리고 이제 그 풀들이 이제 씨앗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수확할 때 돼서 그러면 그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제 그 조그만 그 딸기 바구니 빨간 바구니가 하나를 그 작업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지고 들어가서 수확 작업하면서 풀을 뽑아서 거기다 다 담아냅니다. 근데 이게 발도 디미지 못할 정도인데 풀을 어떻게 뽑아요? 더 어릴 때 맺죠. 이게 지금 풀 맨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겁니다. 요 사이로 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어릴 때 살짝 밟아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때 밟혔던 이파리들은 다 떼어내야 될 이파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데를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제 풀바구니까지 가져다니면서 풀씨 맺힌 것들 다 제거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풀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도, 이 시기별로 나는 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나는 풀이 있고, 여름에 나는 풀이 있고, 가을에, 겨울 나는 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이제 그 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오래 하면요. 예. 토양이 네. 토양이 어떻게 자꾸 바꿔주시나요? 아니면 있던 토양을 계속 쓰시나요? 아, 기존에 이 토양 처음에 할 때 만들어 놓은 토양 그 상태 그대로 제가 뭐 탭이나 이런 건 넣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별도로 또 추가로 뭐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누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요 앞에가, 운동 좀 해야 돼요.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만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빈양스에 있는 흙들을 예. 한번 크레타로 이렇게 다 갈아서 엎어지긴 하는 건가요? 예, 경운을 합니다. 경운을 하고, 아직 여기가 이제 뭐 무경운 이런 재배를 제가 아직 곧까지는 아직 가지 못해서, 뭐 탭이도 넣고 뭐 하지만, 경운도 하고 하지만, 일단 그 토양 자체는 그대로고요. 지금 여기는, 모종을 키우는 하우스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뭐 우리 농가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육묘 빼고는 뭐 접목을 해서 뭐 과체류를 키운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이 접목 기술도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는 뭐 양배추나 대파나 뭐 이런 간단한 엽채류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제가 자가 육묘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모종 시작하는 제일 처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유기재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상토도 유기상토 씁니다. 오로지 이제 씨앗만 유기 씨앗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종자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상토나 이런 건 나머지는 다 그 유기 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년 거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온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온상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예, 좀 이제 앞으로 쭉 가시죠. 이거 뭐 심으신 거예요? 여기요? 뒤에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예. 어우, 다리 불편하신데 다니시냐고 고생하시네. 파종하실 때 기계가 하시나요? 예, 파종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일정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손으로 파종을 했는데, 손으로 파종을 하니까 실제로 뭐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서 솎아내야 될 것도 많고, 씨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뭐,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게 많으니까. 그래서 파종기로 파종을 하니까 간격도 어느 정도 일정해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 인력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종기는 어디 어떤 거예요? 파종기요? 그 왜 10조씩 파종기가 있거든요? 그 씨앗. 씨앗 말고 다른 것도 파종.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이 조그만 씨앗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요? 저는 4인 가족이거든요. 저하고 이제 부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분만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거의 외부 인력은 날짜로 따지면 한 이틀 정도 1년 중에 한 이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가족끼리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틀 쓰시는 거는 몇 명 쓰세요? 한 100명씩 쓰시나? 한 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일시에 수확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이제 생강 심는다 그랬는데, 생강은 일시에 수확을 해서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2, 3일 내에 수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한 뭐 3, 4명 정도
예, 추가로 해서 그 작업을 끝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이 뭐 한 달 보름 이상 지났거든요. 저쪽에 보시면 10월 1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하고 한 3주 정도 더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그 다음 주에 수확을 해야 될 딱 시기가 된 겁니다. 파종기가 그 얼마 가격 대비 그럼 인건비해서 파종기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씨앗 한 봉에 시금치 같은 경우도 뭐 한 28,0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봉 갖고 28,000원 갖고 씨앗이 다 끝나는데 손으로 뿌리면 한 3봉 정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 3봉 들어가면 한 번에 5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값만. 씨앗값이. 예, 거기에 뭐 인건비는 별도로 씨앗값만 5만 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20동을 한다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20 하면 한 작기 돌아가는 비용이 얼만큼 세이브 되는지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금치는 뭐 파종만 하시면 파종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뭐 양파나 뭐 감자 같은 경우는 양파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뭐죠? 저는 뭐 일단 여기 이제 수박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이제 월동하는 양파나 마늘 이런 작물은 안 합니다. 그거는 노지로 나가는 게 제가 볼 땐 맞고, 이 비용에 비해서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에서 하기에는. 시금치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시면 또 그다음 요거 끝나면 다음 작기 또 들어갈 품목을 계속 계획을 하죠. 시금치 끝나면 뭐 들어갈까? 양배추 끝나면 뭐 들어갈지. 양배추도 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이제 앞으로 오시면 양배추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요 8번 요 이동이 양배추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양배추가 이제 9월 9일인가 정식을 했으니까, 9, 10, 11, 12, 3개월 된, 90일 된 양배추입니다. 수확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뭐 수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나이를 더 먹여서 좀 더 단단하게 속이 차면 좋은데, 이제 얘도 어차피 방학 전에 끝내야 될 애거든요. 이제 급식 나가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kg만 넘으면 수매가 되면. 예, 되긴 되는데, 크기가 작아서 1kg 되는 건 관계없는데, 크기는 크지만 속이 베어서 1kg 되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건 그 학교 급식 규격에 미달로 봅니다. 속이 덜 찬 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정식 하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멀칭이 돼 있거든요. 네. 멀칭 돼 있는데, 멀칭 이제 구멍에다가 하나씩 가족분들이 다 하신 유공 비닐에다가. 예. 가족분들만 하신 거예요, 이게? 예, 요거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생각보다. 뭐 길어서 그렇지. 요거 4명이서 하면 한 2시간 정도면 파종이 정식이 끝납니다. 네. 그런데 빨릴 수 있는 게 이게 주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추나 이런 거는 뭐 20cm, 20cm, 20, 18 이 간격으로 심는데 얘는 뭐 50, 50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 들어가는 주수가 한 1900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00개를 4명이서 하니까 실제로 뭐 하면 한 2시간 정도면 정식이 끝납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재를 쓰지, 한 번 썼습니다. 나방 그 애벌레 때문에 BTJ 한 번 쓰고, 요 이제 시기가 9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9일부터는 이미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나방 애벌레가 많이 생길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분무기 한번, 예, 예. 그 고압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관수는 빨리 저기 고압 분무기로 저기는 이제 자재 살포를 했고, 관수는 이제 브루소스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 브루소스로 관수를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렇게 세워놓은 건 처음 보는데 저게 물이 어떻게 저런 분소수가 있는 건가요? 이 분소스도 이제 공설이 있고 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위에다 걸어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이렇게 걸어낼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지금 저희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다 해야지 밑에다 깔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물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 파이프에 연결을 해서 다 이렇게 위에 걸어낸 겁니다. 물 나오는 방향이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약 한 3m씩. 예. 충분하네. 그러니까 지금 뭐 2개 양쪽으로 걸려 있는 게 충분하네. 그 분소스 하나가 한쪽으로 1.5, 1.5, 1.5, 1.5에서 한 6m 정도까지 두 줄로 관수가 가능합니다. 예? 일반 분소수예요. 예, 일반 분소스입니다. 예. 멀칭을 저쪽 시금치는 안 하는데 여기는 하는 이유가 다릅니까? 시금치는 멀칭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멀칭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풀이 너무 많아서 아주 베개 일일이 손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풀이 이제 통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멀칭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양배추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풀을 주기적으로 계속 매기가 힘드니까 요 일정한 간격이 돼 있는 유공 비닐 갖고 멀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풀을 뽑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별로 그렇게 풀이 안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양배추가 크면 밑에 다 그늘지기 때문에 밑에 다른 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비닐하우스를 직접 제작하셨어요? 아니면 남한테 의뢰해서 이거? 제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직접 하시면? 요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에게 이제 맡겨서 했습니다. 이거 한동 하려면 어느 정도 들까요? 지금 비용이요? 지금 뭐 좀 다른데, 다른 데하고 여기랑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안에는 그 커튼이 돼 있어요. 그 겨울 보온을 위해서 커튼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서 얘는 그 파이프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가요? 예, 아까 저쪽 보신 데는 이제 2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수막 재배를 하니까 밖에 1중 있고 안에 2중 넣어서 수막물을 위에 흘려서 이제 이 열손실을 막는 그런 방식인데, 1중, 2중, 3중은 네, 여기는 이제 안에 이불까지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고온이 요구되는 작물이 있으면 봄이나 가을에 좀 일찍 늦게까지 뭐 파종이나 이 수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나시면 네. 딸기 하십니까? 저는 딸기는 벌써 수확을 해야 될 시기고 저는 딸기는 안 합니다. 예. 다음 뭐 하세요, 그럼 여기다? 여기다요? 여기 다음에 이제 피망 계획하고 있습니다. 쌈채소 같은 거 생각나요? 상추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제가 또 이제 급식을 하는데, 상추는 급식에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추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추를 엽태류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하면, 그건 이제 과감하게 저는 버리고 새로운 작물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요 날이 요새 계속 안 좋았잖아요. 계속 흐리고 안 좋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 다음 주에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90일은 키워야 돼요. 90일? 네, 최소한 90일, 100일 정도는 돼야지 양배추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90일은 안 되지. 온도가 엄청 따뜻한데 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나오겠어요. 지금은 양쪽 개폐문을 안 열었습니다. 요새 계속 날이 안 좋았어서 지금도 안 열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뭐 비닐을 보통 매년 갈면 좋은데 2년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비닐을 안 가른 해이기 때문에 햇빛 투과가 덜 되다 보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원래 비닐 간 첫 해는 온도가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예. 아주 따뜻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시는 게 얼마나 잘해줬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도 정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이 한 15도에서 25도를 가장 생육 적온으로 보는데,
저희 같이 어떤 이 센서나 이런 거 갖고 정밀하게 온도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 15도에서 25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작물 재배를 하다 보면 30도 가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15도라 그래도 10도 가도 견뎌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10도 이상만 유지되면 양배추도 충분히 좀 추워도 가능한 그 작물입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온도 낮아도 가능한 거죠?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제 기간이 좀 아무래도 더 길어지죠. 자꾸 낮을수록. 그러니까 죽진 않고 살아는 이때 이제 그 생육이 지연됩니다. 추워지면. 그래서 봄이나 이런 때는 한 45일 정도 돼도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겨울 되면 그 2배가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예. 올해 뭐 경작할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부지방은 춥다 보니까 뭐 이 품목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파주하고 여기 오니까 여기는 완전 안방이니까. 안방이. 그럼 어떻게 뭐 이쪽 가셔도 계속 시금치거든요. 그럼 시금치 똑같은 거 보시니 아예 그냥 안에서 뭐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네, 이제 그 농장 설명은 들었고 혹시 뭐 유기농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품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참외나 시금치, 이제 대파, 피망, 생강 그리고 과거에는 뭐 고추나 가지 뭐 이런 품목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우리 그 농장주님 밭으로 견학을 오자고 한 거냐면 대부분 이제 매출을 높이시려고 면적을 많이 늘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까지는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외부 인력을 딱 1년에 이틀밖에 안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 이제 가족들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이 이제 보존되시는 거죠. 실제 농사도 굉장히 잘 지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우리 신규 회원님들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온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제도나 정책을 저희가 이제 외국에는 유기농 제도밖에 없어요. 무농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에서는 수매 품목은 유기농의 5%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로 들어오는 품목은 10% 정도 비싸고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이제 15% 정도 더 차이점이 나요.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15%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부분하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이렇게 회원분들이 기술을 전파하시면서 다 같이 유기농으로 가자 그래서 배는 유기재배 면적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회원분들이 다 이제 유기로 넘어가신다고 하시거든요. 2, 3년 안에 배는 100% 저희가 유기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을 유기농 중심으로 좀 많이 끌고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한 20년 이제 가까이 하신 회장님 농장에 온 거고요. 실제 이제 무농약 하시던 분들이 유기농 과연 될까? 뭐 이제 이런 어려움들, 궁금한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길지는 않겠지만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손 드시면 제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네. 제일 궁금한 것이요 경영인데요. 경영. 이 투자 대비 그다음에 또 이제 일하시는 인력 대비 해가지고 1년 소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은 갖는다는 이제 이런 걸 조금 솔직하게 가감 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 꺼야 되겠네. 소득 왜 이러지? 이거 안 되는데? 그냥 하세요. 네, 맞. 일단 그냥 하죠 뭐.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로 일단 보면 제가 전체 해서 한 연간 한 2억 한 5,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식도 하고 또 일부 품목은 또 민간 유통 쪽 해서 일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매출로 그런데 이제
그 뭐 저하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뭐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니까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실제로 제 주머니에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히는 계산을 뭐 안 해봤지만 최소한 뭐 우리 이제 가족 이제 그 우리 애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다 빼고 하면 그 2인 가족 이제 부부 소득으로 하면 대략 한 1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용 다 빼고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예 그렇죠. 1년 단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연봉 이러면 가졌죠. 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1억이 괜찮은 거라 하시는데, 제가 농사진 경우로는 1억 벌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기농 23년 됐다고. 다른 직장에서 23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는 혼자서도 연봉 1억이 넘어가요. 우리 농사꾼의 잣대를 괜찮은 거다. 이렇게 잣대를 대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은 높지만. 1년에 소득, 1,000만 원도 못 버는. 근데 그것은, 이거 한 동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한 동 짓는데. 지금? 이거 한 동 짓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3중으로 하면 아마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요 3중 아니고 2중, 수막까지 해서 2중 하는데, 한 800 들어갔다 그럽니다. 시설 하는 데만. 800만 원. 정도.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파이프 한 대만. 더 파이프 한 대만 지금 10억짜리 2만 그건 이제 매번 달라지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달 전에, 저쪽에 지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중 하고, 다른 비용 빼고, 요 2중까지만 딱 하는데, 800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2중만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뭐 관정도 파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 다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요 한 동이 차지하는 그 면적으로 보면 한 200평 정도가 한 동 정도 나옵니다. 200평 있으면. 그러니까 200평에다 하우스 한 동 짓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짓는다. 근데 요 커튼 하나 더 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600원 또 추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당 5만 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까지. 이 싸기, 여기 싸네. 우리 양주는 2중 하는데 평당 6만 5천 원 들어가요. 평당. 2중. 그리고 조금 또 그것도 이제 이 짓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작으면 조금 더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양이 많으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 평당으로 따지면 변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동이면 돈이 자, 지금, 우리, 그 이남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쟁이 하는 것만큼은 되겠다 싶어서 저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난 벌겠다. 그 의지 갖고 저도 귀농을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30대 완전 초반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귀농을 했는데, 막상 귀농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막막하고, 귀농할 때 가지고 온 뭐 전세자금, 뭐 퇴직금 이런 게, 한 1, 2년 지나니까 거의 바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년 차 되니까, 이제 뭐 거의 카드 대출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 농사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이 농사판 이 바닥, 농산물이 유통되는 바닥을 모르면 절대로 나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관악동 도매시장 이제 그 경매를 하는데, 거의 경매시장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제 물건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경매에 붙여서 팔고 있는지, 그 당시에 저는 얼갈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시금치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면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가서 보고 무슨 품목인지 얘기를 듣고 와도 그냥 까먹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만 본 거다 보니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을 계속 시장 다니면서 갔던 나오는 품목들,
계속 보고 남들 농장 가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아무튼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면서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매 제도의 사회에서 있는 거 하고 실제로 친환경 그 당시에 친환경 뭐 초기 단계 막 이제 유통 생겨나고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가락시장에 들쑥날쑥한 그 가격 변동보다는 차라리 그 월급쟁이처럼 되더라도 내가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난 그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친환경 농업도 하면서 이제 계약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공공급식의 이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유통업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재배한 거를 이렇게 넘기는 판매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당시엔 또 고생도 많이 하죠. 그 유통업자가 나를 위해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가져가기로 한 양도 안 가져갈 때도 있고 또 결제해주기로 한 그 시기에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하고 실제로 내가 재배한 물건이 제대로 예상한 대로 나가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이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뭐 15일 단위로 해서 학교급식은 이제 결제가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뭐 보름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당시에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 결제 관계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이제 급식하면서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죠. 내가 계약한 양이 얼만큼이니까 내가 얼마큼 생산하면 얼마 받고 얼마큼 나가겠다. 거의 그 계약 물량 배정이 되면 1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얼만큼 들어오니까 이때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 쓸 수 있고 하는 그 작은 계획까지 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1년 농사 준비를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충분히 만족을 하고 뭐 이런 급식이 뭐 요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고 뭐 군부대도 하고 있고 뭐 임산부 꾸러미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게 계속 확대가 되고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 질 수 있는 지껏 농사 잘 져놨는데 팔기 어려워서 팔 수가 없어서 이게 폐기하고 그러는 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목표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지어서 폐기를 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거의 1년 보면 실제 심었다가 로타리 치는 게 한 몇 동 안 될 겁니다. 한 3동 정도 될까 말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든 아니면 그냥 이 밭에서 수확 못하고 내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자.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만큼 계속 뒤로 마이너스가 나가거든요. 수입은 없으면서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그거는 배 이상 손해를 본다고 봐야 돼요. 농민들이.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뭐 다른 농사도 잘 짓는 것도 목표지만 최소한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운 농산물이 폐기되거나 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자 하는 것도 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시설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귀농했을 때는 노지만 있었습니다. 예, 노지만 해가지고 이제 뭐 가지, 고추, 콩, 깨 뭐 등등등 아무튼 노지에서 심는 시골에서 심는 그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거의 대부분을 다 일단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굶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사 규모가 몇천 평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개 필지에 나눠져 있는 거 합해봤자 뭐 1000평 좀 넘는데 그거 가지고 젊은 사람이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진짜 수입이 안 됩니다. 이제 먹고 남는 거 따지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판매한 금액으로 한 300만 원이 안 됐어요. 1년 내내 농사 진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다 까먹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미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교육 견학 오신 분들이 지금 뭐 인증받은 지 얼마 됐는지 뭐 농사 지은 지 얼마 됐는지는 제가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무농약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지 5년이 됐든 인증을 받은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기본적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고 계신데 저는 가능하면 유기 재배 쪽으로 가셔라. 그게 개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서영규 국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유기 재배로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하게끔 지금 저보다 더 먼저 무농약 인증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20년, 30년 다 돼가는 분들이 아직도 무농약에 그냥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친환경 인증 그 시스템 그 만들 때 최종 목표인 유기 재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결국은 가다가 무농약에서 멈추고 더 이상 유기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좀 그거를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저 이제 민간 인증 기관 되기 전에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제 이 개인 인증을 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안 가냐. 지금 그분들 뭐 10년, 15년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다 안 가더라. 원래는 다 유기 가셨어야 될 분들인데, 그런 말씀들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위해서도 최소한 무농약에서 유기로 가면 10%는 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을 준비하고 무농약에서 유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오늘 신기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무농약하고 유기 재배하고 인증 어떤 기준이 어떤 게 제일 큰 차이냐. 어차피 무농약도 화학 농약은 전혀 못 칩니다. 대신 화학 비료만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유기는 이제 그것도 다 못 쓰고, 근데 그 자재 사용하는 거에서 차이가 뭐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윤작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윤작. 제가 아까 저 밖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5개 품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요 과가 다른 5개 품목을 돌려짓기 하면서 연작 장애를 최소화하려고 전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품목마다 언제 작기가 끝나고 언제 시작돼야 될지를 매달 제가 그걸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작 돌려짓기를 해서 연작 장애도 최소화 시키지만 거기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녹비 작물을 심는 거거든요. 녹비 작물을 심어서 하면 뭐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양의 유기물 양을 계속 올려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뭐 탭이나 이런 거를 놓지만 그거는 일종의 그 비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석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토양에는 이제 볏짚을 넣은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볏짚을 투여를 합니다. 뭐 이제 퇴비를 부산물 비료를 넣지만 그러니까 유기물을 넣으면 결국 유기물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조금 잘못 재배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요 유기물들이 그걸 다 완충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녹비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걸 로타리 쳐서 다시 유기물을 환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녹비 작물 심으면 풀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풀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단그라스를 심는데 수단그라스가 한 달이 넘어가면 키가 이만해집니다. 여기 하우스 꽉 차요. 수단그라스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밑에 있는 것도 씨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풀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풀이 늘어나려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씨도 맺고 꽃도 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번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거의 그늘 상태에서는 키만 크지 씨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풀을 보고 아, 풀이 늘어났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매년 그렇게 하지만 풀이 결코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뭐 시금치밭을 보셨지만 풀 많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파종하면서도 멀칭을 하고 파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풀을 다 일일이 너무 많아서 맬 수가 없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녹비를 심고 하지만 풀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기농이 이 시설 재배가 유기농에 좀 더 플러스 되겠죠? 인증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건 없습니다. 시설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예. 도움이 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인증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제 농장주로서 이 필지를 관리하는데 시설이 있으면 좀 더 뭐 심을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수확이나 파종 뭐 이런 시기를 내가 일정 부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농장주의 편의인 거지, 인증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우스 사이에요. 예. 하우스 사이에는 따뜻해서 풀도 잘 자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 뭐 애초기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사장님만의 어떤 효과적인 제초 방법 같은 거. 저는 배수로는 멀칭을 안 합니다. 예. 배수로 쪽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어지간히 빈 공간은 대부분 다 뭐 매트 까시고 하시거든요. 뭐 검은 그 비닐로 멀칭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필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예초기로 깎습니다. 한 1년에 배수로만 한 5번 정도? 하우스 사이도 예, 하우스 사이도 예초기로 한 5번 정도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다 유기농자재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유기농자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해서 받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농자재 사용 비율을 전 줄이고 이제 천적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 필지만 식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필지 이외에도 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천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적이 유지돼야 되는 거지, 내 필지 내내 천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충도 여기 일정 부분 있고 밖에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 해충과 천적이 어떤 그 밀도가 균형을 맞으면 굳이 우리가 유기농자재를 여기다가 쏟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유기자재보다는 천적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자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밖에 다 멀칭을 해서 다 식물을 다 풀들을 가려버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걔네가 있음으로 해서 천적이 내 필지 주변에 항상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풀을 깎으면 깎아지 멀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학자가 쓴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농장 주변에 풀이 있었는데 지금 농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 유기재배에서 지향하는 게 뭐 지속 가능성하고 다양성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종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가 아까 뭐 경영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보조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무한히 많이 쓰면 쓸수록 결국은 보조 사업을 받았지만 결국 언젠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용을 줄여가면서 우리 재배하고 있는 게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자재는 딱 시한이 있잖아요. 약효 시한이 뭐 예를 들어서 3, 4일 가면 우리가 뿌린 유기농자재들 다 약효가 없습니다. 실제 살충 효과가 없기 때문에 3, 4일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천적은 한번 들어가면 이게 매년 똑같은 양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천적은.
제가 이제 천적을 활용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진딧물 천적 여러 가지 써봤습니다. 뭐 무당벌레도 놓았고, 뭐 콜레마니 진딧벌, 풀잠자리,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그 진딧물에 대한 천적이거든요. 근데 첫 해 놓는데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눈에 보입니다. 그 천적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래서 10만원어치 천적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8만원으로 줄여도 그만한 어떤 천적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그 천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이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천적을 활용해서 이제 진딧물 천적을 활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천적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봄에 잠깐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그 천적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 유기 자재도 그 진딧물 관련돼 있는 자재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근데 무리 없이 진딧물이 어쩌다 보이긴 하는데 무리 없이 거기에 천적이 그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질문인데 호박 같은 것을 심거나 참외를 심었을 때요. 예. 약을 안 치게 되면 나중에 호박에서 이게 구데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호박이 다 이제 여물었는데 여문 것을 이제 오래 놓고 두고 보다 보면 그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안에서 완전히 구데기가 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마 꽃이 피었을 때 알을 뭐 나방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 참외를 지금 재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을 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 속이 곪거나 벌레가 생기는 뭐 이런 현상은 그 정상적인 참외 이외에 이제 발생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골코 이런 부분은 관리의 잘못이거든요. 대부분. 어떤 해충이 골게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참외가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 그러한 것보다 좀 내가 관수를 많이 했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물창가라 그래서 속이 거의 골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호박에 뭐 구더기 같은 거 생기는 거는 꽃에서라기보다는 과가 형성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알을 까고 이제 그게 아마 그 속에 알을 까놔서 그 속에서 그게 큰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왜 대파 같은 경우도 굴파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물에 가서 거기 알을 까가지고 이제 파 뿌리에 가서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과 형성된 상태에서 생긴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다시 꼭지가 그냥 딱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현상이 우리는 산에다가 심거든요. 산에다 호박을 심으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박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추 같은 경우도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방 애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안을 다 뭉거뜨리면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양태만 다르지 과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에다가 알을 까놔서 안에서 이제 애벌레가 그걸 파먹다 보니까 안에서 다 골아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박수. 만족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사회자분한테 네. 오늘 이제 저 처음으로 네. 교육을 출석을 하는데요. 네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사실 이제 저는 무농약을 지금 인증을 오래 받았거든요. 예. 오래 받았는데 저는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네네. 그 유기농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네. 이건 따로 이제 또 교육을 해주시는 건지. 그럼 아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말씀
드리다가 만 부분이 그렇게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그러니까 유기재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뭐 이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얘기는 안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아마 한번 그 인증 받으시면 인증기관에서 주는 그 책자가 아니고 이 파일로 돼 있는 걸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 그건 뭐 인증기관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인증받는 그 기관에서는 인증서하고 뒤에 내용들을 또 더 첨부해서 파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 기준이나 이런 걸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정리해서 파일로 주는 그 인증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그 받으신다면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농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화학농약 안 치고 비료 3분의 1 이하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기준만 맞으면 무농약 인증을 주는데 유기 재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뭐 요소 복합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종 복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료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사종 복합 비료로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선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종 복비가 이런 화학적인 성분을 해서 사종 복비로 해서 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사용하시면 그것도 유기재배 인증을 받으실 때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유기농자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농자재 말고 이 흙을 좋게 해주는 어떤 그 기작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 관리 교육을 이제 조금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회장님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토양 관리거든요. 돌려짓기 하는 거라. 이제 그거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품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품목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이제 그 품목에 적합한 이제 유기농으로 하고 계시는 분하고 또 이제 교육을 잡든지 조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세요. 별도로. 네네. 예, 뭐 다 되시나요 일단? 오늘은 유기농 된다 가능하다 이런 거를 조금 체험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하면 부분으로 별도로 다 교육을 다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토양 관리도 그렇고 우리 그 천적 이런 거 활용을 하려도 천적 교육을 또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천적을 사용을 하려면 해충이 어떤 놈이 해충인지도 구별해내고 거기에 천적을 놓았을 때 어떤 놈이 천적인지 어떤 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해주실 거죠? 뭐 지속적으로 뭐 그런 교육이 있을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친환경 농업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야외니까 괜찮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